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구글 TV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구글 TV로 이용할 수 있는 OTT의 현황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팁으로 실시간 방송을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구글 TV와 미국에서 보는 구글 TV는 왜 다를까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구글 TV를 최초로 설치를 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야, 이렇게 썰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 9월 30일 날 구글 런치 나잇 인 행사에서 봤었던 화려한 이런 화면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딱 설치하신 분들은 어이 뭐야 이게, 이거 그냥 안드로이드 TV잖아, 다를 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은 가장 먼저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왓치맨이라고 쓰여 있는 저 자리, 이미지와 함께 뜨는 저 자리와 위에 메뉴 상단에 For You, 라이브, 무비스, 쇼 이런 메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미 이 구글 TV에서는 자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처음에 구글 TV를 딱 설치를 하고 나서 최초 기동을 할 때 로딩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잠깐 뜨게 되는 그런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왓치맨이라는 그 메인 간판이 떴었던 그 컨텐츠가 뜰 수 있는 자리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메뉴 자리가 쭉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줄로 쭉 표시된 걸로 봐서는 이게 딱 메뉴 자리가 딱 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 보이고요. 컨텐츠의 공급사 자리, 제목이 들어갈 자리, 그리고 간단한 설명이 들어갈 자리까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 점 5개를 보면 메인 노출되는 컨텐츠는 5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가장 잘 나가는 컨텐츠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자리까지도 자리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구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 서비스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이런 모든 정보들은 어디서 오는 거죠? 바로 구글 TV 서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글 TV가 구글 TV에서 보여주는 모든 정보들에 관한 이미지와 공급사와 아니면 제목과 설명과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여기에 입점을 한 개별 OTT의 서버로부터 이미지 정보와 제목 정보와 설명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와야죠. 즉 데이터베이스가 서로의 서버 간에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동이 된 DB들이 다 구글 서버에 차곡차곡 담겨 있음과 동시에 이용자들이 구글 TV를 통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쌓인 또 개인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잘 나가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소팅을 해가지고 이것이 한꺼번에 구글 서버에서 믹스가 되면서 이것이 크롬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집의 구글 TV로 뿌려지게 되는 것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모든 전체적인 시스템들은 OTT와 계약하에 정식으로 서비스가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웨이브든 왓챠든 티빙이든 이런 데와 지금 정식 서비스 런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OTT 서버로부터 받아올 정보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도 각각의 OTT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니까 이용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글 서버로 모이는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나가는 정보도 쓸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디폴트로 제공되는 앱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밖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즉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횡한 화면이 보이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에서 OTT들과 정식으로 계약이 된 서비스가 런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개인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화려한 UI의 서비스 화면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가 정식 출시가 될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글 TV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글로벌 주요 OTT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주요 OTT들도 이해관계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국이나 케이블 방송국도 역시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리고 통신사나 저작권 단체들도 이해관계자가 될 겁니다. 즉 이러한 주요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밀당, 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구글 TV가 정식 출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 TV가 주요 글로벌 내지는 한국의 OTT를 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을 다 품을 수 있고, 통신사나 저작권 단체 등과 분쟁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는 정식 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글로벌 주요 OTT들이 한국 구글 TV 플랫폼 안으로 들어갈까요? 일단 한국 구글 TV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구글 TV 플랫폼 안에는 주요 OTT들이 다 들어와 있죠. 엄청나게 많은 OTT들을 다 품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까?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시장이 좀 좁잖아요. 즉 OTT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별로 이렇게 돈이 벌릴 만한 시장이 아니면 들어오질 않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엔 특히나 한국어 내지는 한글과 관련된 컨텐츠의 우위가 있죠. 즉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도 많이 보긴 하지만 우리나라 컨텐츠를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글로벌의 주요 OTT들이 굳이 우리나라 안으로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까? 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글로벌 OTT가 본격적으로 한국 진출을 언제 하느냐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막을 한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자막의 한글화가 얼마만큼 빨리 완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글로벌 주요 OTT들이 한국 구글 TV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부와 그 시기가 좀 정해질 것이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글로벌 OTT하고 한국 OTT 간에 제휴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이런 제휴 계약들 때문에 구글 TV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서비스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주요 OTT들이죠. 그래서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훌루, HBO 맥스, 피콕, 또 파라마운트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크런치롤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잘 나가는 모 회사를 다 끼고 있는 거죠. 뭐 아마존, 뭐 디즈니, AT&T,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들도 있고요. 비아컴도 있고요. 애플, 소니 다 쟁쟁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하나같이 자체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사들을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탄탄한 컨텐츠의 공급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중에 일부는 이미 우리나라의 통신사 또는 OTT 사업자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U+나 KT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리고 HBO 맥스 같은 경우에도 왓챠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HBO 맥스와 왓챠 간의 계약서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왓챠가 계약을 잘 써가지고 HBO 맥스의 모든 컨텐츠는 한국에서는 왓챠를 통해서만 공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구글 TV를 통해서 공급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괄호는 뭐냐?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서비스이잖아요. 그런데 SK의 그 11번가가 아마존과 제휴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프라임 비디오도 들어올 적에 이 SK를 통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HBO Max 같은 경우에는 티빙과 현재 지금 제휴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피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웨이브가 디즈니 플러스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방향을 틀어가지고 피콕하고 좀 뭔가 좀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 통신사 또는 OTT와 연계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구글 TV로 들어오기에는 뭔가 또 다른 조건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요즘 BT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컨텐츠가 또 해외에서 잘 나가잖아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 컨텐츠를 한국에서 배급하는 이슈도 있지만 한국 컨텐츠를 반대로 해외 OTT에서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 배급하는 이슈가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까지는 또 많은 협상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의 주요 OTT들이 구글 TV 플랫폼 안으로 들어갈까? 왜 안 들어가겠어? 아니에요.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한국 OTT는 오리지널 한국 콘텐츠의 비중이 낮아요. 즉 자체 제작한 그런 콘텐츠들이 거의 없거든요. 한국 OTT의 주력 콘텐츠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해외로부터 소싱한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류가 한 부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방송국, 지상파 방송국이든 케이블 방송국이든 이 방송국의 콘텐츠의 VOD를 판매하는 것이 또 다른 부류, 이렇게 커다랗게 두 가지 부류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 오리지널 OTT들이 제작한 콘텐츠 비중은 상당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OTT가 그대로 구글 TV 내에 들어가 봤자 자신들의 독점적인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다라는 것이죠. 다만 신생 OTT, 예를 들어서 뭐 시즌이나 쿠팡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쿠팡플레이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런칭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직 인지도가 시장에서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구글 TV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커다란 마케팅 플랫폼을 뒤에 업고 손쉽게 그 자리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니까 좀 구글 TV의 참여에 적극적일 가능성은 있겠죠. 물론 이것도 다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컨텐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국들은 구글 TV 플랫폼 안으로 들어갈까? 저는 한국의 OTT와 무관한 방송국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적극 참여할 것 같아요. 즉 요즘 지상파 방송국이나 케이블 방송국이나 수익이 별로 안 좋다고 하잖아요. 왜? 예전 같으면은 실시간 방송을 많이 볼 텐데 요즘 워낙에 VOD를 많이 보고 또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시청률도 예전만큼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노출도도 떨어지고 이래서 수익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콘텐츠를 많이 팔아야죠. 그렇다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구글 TV가 야 우리한테 콘텐츠 좀 줘, 우리가 많이 팔아줄게 라고 하면은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OTT와 무관한 방송국의 경우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국은 지금 웨이브와 연계가 되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웨이브는 콘텐츠 웨이브와 SK텔레콤의 공동 투자로 되어 있는데 콘텐츠 웨이브는 과거에 푹 이어서 이 푹은 지상파 3사의 자회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3사들은 이 웨이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상파 방송국이 구글 TV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럼 웨이브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그리고 웨이브와 시즌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인 IPTV 쪽과 연기가 되기 때문에 즉 웨이브는 SK 브로드밴드의 BTV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올레TV 쪽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구글 TV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팀킬 행위가 되니까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지상파 방송국의 경우에는 마음 굴뚝 같은데 바로 구글 TV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봤듯이 글로벌 OTT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기존의 한국 OTT나 통신사와의 계약이 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 들어오기는 여의치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 OTT들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역시 또 좀 참여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고, 또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IPTV와 관련된 제한 때문에 또 들어가기가 좀 주저스러울 것이고, 이렇게 다 약간은 좀 뜨뜻미지근하게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당연히 그러면은 어디에다 손을 뻗쳐야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기존의 방송국이나 OTT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독자적인 구글 TV 오리지널 컨텐츠를 수급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구글 TV가 구글 TV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주요 메이저 OTT들이 반발을 하겠죠. 왜? 구글 TV는 일종의 중립적인 플랫폼인데 거기에 자기네 걸 주로 판다고? 그럼 우리 것이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 TV가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 유튜브 오리지널로 들어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여러 OTT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리지널 컨텐츠가 구글이 만들고자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오리지널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해외 OTT가 독자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넷플릭스가 독자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예능을 제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가 유튜브 오리지널로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을 제작을 해서 구글 TV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왜? 방송국도 원해. 한국 OTT에서도 오리지널 컨텐츠를 원해. 해외 OTT도 원해. 그렇게 되면은 제작사가 각광을 받겠죠. 그런데 이런 컨텐츠들이 단시간에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지느냐?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유능한 PD들과 유능한 작가들과 또 그 크루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획을 해서 뭔가 좀 대박을 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 그것도 또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구글 TV는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런칭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모든 제반 여건들을 다 고려를 하면 빨라야 21년 하반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빨라야예요. 모든 것 조건들이 다 맞춰져 가지고 겨우 우리나라에 진출이 될 법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적에 또 지금 넷플릭스랑 SK 브로드밴드가 싸우는 것처럼 통신사와 OTT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또 저작권자와 또 OTT 간에 또 무슨 저작권 분쟁이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또 금방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걸림돌이 되게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출시가 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이 버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올 다음 버전, 예를 들어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2라든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버전 출시와 맞추어 가지고 한국에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롬캐스트도요. 크롬캐스트 1, 2, 3 나왔는데 크롬캐스트 울트라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크롬캐스트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 4K를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랜선, 즉 이더넷을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더넷을 지원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미국 내에서 이동통신망의 환경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랜선을 꽂아가지고라도 4K의 컨텐츠를 이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크롬캐스트 울트라가 나왔던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통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와이파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LTE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더넷 랜 포트를 쓰지 않더라도 4K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크롬캐스트 울트라를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인기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1080p 수준의 크롬캐스트 3만 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크롬캐스트가 다음에 팔린다면 크롬캐스트 울트라를 뛰어넘어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가 나올 텐데, 이것은 구글 TV라는 서비스를
서비스를 동반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쉽지 않고 아마 빨라야 21년 말 내지는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의 OTT 시장이 너무 혼란해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내년 초에 뭐 디즈니 플러스도 막 들어온다고 하고 또 피콕도 들어온다고 하고 쿠팡 플레이도 이미 막 런칭을 했고 뭐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의 OTT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구글 TV를 들고 구글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과 달리 의외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후닥닥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솔직히 그러길 바라고요. 왜? 그렇게 돼야지 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쓸모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빨리 진출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아마 다음 버전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콘텐츠가 유익했다, 재밌었다, 내지는 뭐 딱히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뭐 열심히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